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3법 개정 내용에 따른 바뀐 주택 세금에 대하여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세청의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안내 자료를 하나씩 읽어보면서요, 도움이 되도록 서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사실 저도 세금은 되게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알고 접하는 것과 모르고 접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세청에서 스스로 백문백답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세금을 풀어 놓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부분은요,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관련 백문백답입니다. 첫 번째 분양 관련인데요.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건 2021년 1월 1일 이후 그 분양권 취득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1년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2월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2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가지고 있고 1조합원 입주권이면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 1주택 더하기 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 규칙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주택 포함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세율 인상 관련입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얼마나 됩니까?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는 70%, 1년 이상 보유시는 60%이고요. 시행 시기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하실 분들은 그 전에 미리 양도하시면 이제 지금의 세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2년 미만 4번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합니까? 이거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5번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입니다.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는 건데요. 1주택자라도 단기로 매매하는 건 안 된다고 정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 양도 차익이 5억 원일 경우에는요, 1년 미만 보유시 개정 전에는 양도 차익이 5억이다 그러면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들어가고 과세 표준이 4억 9,75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세율이 40%였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1억 9,900만 원이었는데 이 2021년 6월 1일 이후가 되면은요, 양도 차익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4억 9,750만 원에서 70% 이기 때문에 3억 4,825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따지면 1억 4,925만 원을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됩니다. 만약에 2년 미만 보유라면요, 2년이 아직 안 됐을 경우는 기본 세율을 적용을 했죠, 기존에. 그래서 1억 7,360만 원이었는데요.
6기에서 38%까지겠죠. 1억 7,360만 원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60%를 조정해서 2억 9,8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개정 전과 후를 따지면 1억 2,49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시행 시기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이기 때문에 이전에 양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에 미리 양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1년 6월 1일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 차이가 얼마일까요? 2021년 6월 1일 전에 양도했을 때와 후에 양도했을 때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0만 원 기본공제 빼고 497만 5천 원을 계산을 합니다. 4억 9,750만 원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주택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2억 2,335만 원의 양도세를 낸다 하면 2021년 6월 1일 이후라면은 2억 7,310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차액이 4,97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3주택자라면 2021년 5월 30일 이전에 양도했으면요 2억 7,3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3억 2,285만 원을 내야 돼서 4,975만 원을 더 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가 중과세 시행 시기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빨리 팔아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세율, 중과세율 적용 관련한 질문입니다. 7.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 취득한 그 전권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완공 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1주택을 보유한 한 세대죠. 18년 9월 13일 그리고 남편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완공 후에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이 분양권을 등록하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18년 9월 13일 이전이요. 다만 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분양권이 21년 3월 2일 취득했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입니다. 2021년 3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한 겁니다. A씨가 송파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다주택자니까 자, 서울에 송파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죠. 기준 시가 6억 원입니다. 경기도에
경기도 성남에 1주택 보유하고 있죠. 기준시가가 2억 원이고요. 대전 유성구에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거는 2021년 3월 2일에 취득할 것이고요. 전라남도 구례에 1주택 보유하고 있는데 기준시가가 2억 원입니다. 이럴 때 주택수에 판정하는 거는요. 1번, 2번은 수도권 소재의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의 유성구 분양권은 2021년 3월 2일 취득하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에 포함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 원이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요. 4번 수도권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서울과 경기도 성남이겠죠. 할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여건에 대한 추가인데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것부터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을 4%, 거주기간 4%로 구분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용 보면은요, 어제도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읽어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3년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2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요, 보유가 12, 거주가 12 해서 총 24%포인트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를 했다면 8%포인트만 거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총 2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더 줄어들어서 6%, 8%, 10% 이렇게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거주와 보유 똑같이 해서 40, 40 주는 거죠. 10년 살고 10년 거주했으면 이렇게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거주에 대한 공제를. 그래서 70%만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은 12%이고 거주 기간이 2년에서 3년 미만이면 8%의 경우 20% 적용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요. 양도 가액이 20억 원, 양도 차익이 10억 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A는 10년 보유, 10년 거주, B는 10년 보유, 2년 거주를 했다면 A는 10년 보유, 10년 거주니까 80% 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 부담의 변동이 전혀 없게 되고요. B는 227만 3천 원에서 8,833만 원으로 6,560만 원을 증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 기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현액의 2년 거주인 경우에 현행은 4,400만 원, 개정은 2억 6,400만 원을 공제를 2,640만 원을 공제를 받는 거고요. 5년인 경우에 현행은 4,400만 원, 개정되면 3,300만 원, 7년은 똑같이 4,400인데 3,740만 원, 10년의 경우 4,400만 원 동일합니다. 그래서 증감 폭이 굉장히 공제의 증감 폭이 많은데요. 감액이 1,760만 원이나 감액 조건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개정하면 현행에 2,273만 원을 내야 되는데 8,833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인 경우 2,273만 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건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1번에 3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년 12월 17일에서 20년 6월 30일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가 적용됩니까? 해서 거주주택이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 10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 인 것이죠. 그래서 19년 12월 17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세율 6에서 42%를 적용하고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을 합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살았다면은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고 10년 보유하고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9억을 초과해서 차액은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 고가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고요. 보유기간은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합니다. 13번째예요.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라는 건데요.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를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적용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이죠.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비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라는 건데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 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1주택이 된 날부터. 그래서 B주택 양도일로부터 A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보세요. 2014년 5월에 A주택을 취득했고 2019년 2월에 B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 B주택을 2021년 4월에 양도를 했죠. B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걸. 그리고 2024년 1월 이후 A주택을 양도하면 A주택은 기존 주택이고 비과세가 되는 거죠. 언제? B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021년 4월부터 A주택이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15번째는요.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정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택을 보유했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정존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2015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19년 1월에 B주택을 취득하고 19년 3월에 C주택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1세대 3주택자잖아요. 그리고 2000년 20년 12월에 올해 12월에 C주택을 양도하고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2021년 2월에 A주택을 양도를 했죠. 그러면 비과세 여건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이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렵네요. 세법은 정말 세금은 너무 어려워요. 보고 또 보고 다시 봐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16번째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이라고 되어 있죠. 사례가 A, B, C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데 15년 10월이 A주택 취득일이고 보유기간 계산하겠죠. 17년 3월이 B주택 취득일이고 보유기간 계산하고 18년 4월에 A주택을 양도했어요. 일시적 2주택이죠. 그러면 비과세죠, 당연히. 그 다음에 18년 5월에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을 했죠. 그리고 B주택을 양도를 하죠. 그러면 이것도 비과세죠. 일시적 2주택이었으니까. 그리고 2021년 5월에 C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얘도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잘 정해서 일시적 2주택일 때 하나씩 처분을 해야지 만약에 순서가 뒤바뀌면 세금도 엄청 맞는 거죠. 어려운 세법 진행하고 있고요. 17번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라는 건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B주택을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을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2016년 9월에 A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16년 12월에 B주택을 취득했으면 1세대 2주택을 하기 위해서 2년 안에 2년 경과 후 3년 안에 팔면 되니까 19년 8월에 B주택 양도를 했어요. 그냥 얘를. 그럼 뭐가 됐죠? 과세가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C주택이 취득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21년 8월에 A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A주택을 양도한 그 날부터 C주택이 비과세 B주택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B주택을 양도하고 2년 1년, 2년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건가요? 19년, 20년.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요거 몇 번씩 다시 보면서 한번 하겠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B주택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17번은 여러 번 봐서 습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봤는데도 헷갈려요. 18년이란다.
18.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 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라는 건데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 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 17년 11월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 18년 11월에 1년 됐죠. A주택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어요. 그리고 20년 2월에 B주택을 취득했으면 일시적 2주택이겠죠. 그리고 22년 2월에 A 입주권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냈고요. 2024년 2월에 B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2분의 1 지분을 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인데요. 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다만 18년 9월 13일 이전에, 그러니까 14년 이후에는 그렇고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요. 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3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3년인지 2년인지는 18년 9월 13일 이전인지 또 9월 14일 이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년을 적용하겠죠. 남편 당시니까요. 자, 20번입니다. 19년 2월 12일 전에 이미 거주주택 A를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까?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되나 19년 12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 그 특례의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1번입니다. 20년 2월 11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를 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이라는 뜻인데요. 19년 12월 17일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고요. 다만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 1년 내 전입 요건을 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에 양도하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22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 보유자가 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19년 12월 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 보유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이 되고요.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23번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 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되나요?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매입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4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상한 5%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까? 19년 12월 17일 이후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거주 요건을 적용합니다. 언제? 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다만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공동명의입니다. 25번 문제고요. 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 등록한 경우 조세특별제한법의 제97조 제3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공동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별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 관련입니다. 26번 임대 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율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임대 등록이 자진 말소, 자동 말소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 5년에서 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임대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27번입니다.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의 등으로 임대주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까? 안 한다 그랬는데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비됐고요. 28번 임대 등록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제든지는 아니고요.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의 임대한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든지가 아니라 임대 의무 기간 2분의 1 이상 지켰어야 되고요.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29번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는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까? 임대주택 등록 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료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30번은 7월 11일 이후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이후입니다.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7월 10일에 임대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10일까지, 그러나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31번 7월 11일 이후 건설임대주택을 8년 장기 일반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이 가능합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4년 단기 임대주택만 폐지되고 장기 임대주택은 계속 유지되므로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32번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고요. 8년 장기 임대 매입 임대 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자동 말소 시 조세특례 제한법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번 가정세법에 궁금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해서 1번부터 32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세금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공인중개사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 늘 책 읽고 공부하고 습득하고 있어요. 국토부 자료가 설명을 쉽게 해줬다고 하는데 계산하고 그러는 게 제가 되게 못해가지고 어렵긴 하네요. 한번 차근차근 또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었지만 저도 자꾸 들으면서 익숙하게끔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